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된 전직 택시기사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23살 청년 시절 별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회사 택시 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택시 운전은 먹고 살 만한 직업이었습니다. 매일 밤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부지런히 일했고 그렇게 15년을 한결같이 달렸습니다. 새벽 2시 서너 시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항상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밤샘 운전으로 모은 돈으로 마흔 즈음에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개인택시 면허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이 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수입도 더 나았고 근무 시간도 제가 조절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고 우리 부부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서울 구석구석을 누볐지만 제 삶은 제자리였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은 운전대를 잡고 같은 도로를 달리며 살았지만 정작 제 인생은 큰 변화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65살 때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는 해결했지만 그 후로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30분만 운전해도 무릎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원래는 67살까지 택시를 몰 계획이었지만 사고 후 무릎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65살에 택시를 매매하고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은퇴는 저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택시 운전은 제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을 잃고 나니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92만 원,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부어온 개인연금이 월 35만 원으로 총 127만 원이 제 노후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35년간 택시를 몰았지만 자영업자인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월 수입이 280만 원 정도였는데 연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산이라고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세 1억 8천만 원짜리 빌라와 현금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무릎 재활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를 다니던 중 의사가 수중 운동을 권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중 운동이 최고죠. 이 말에 집 근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신기하게도 사라졌고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수중운동 강사였던 박 선생님은 강 어르신, 이 나이에 이렇게 물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수영을 배워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물에 빠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중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본 수영법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호흡법을 익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내쉬고 물 밖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리듬을 터득하기까지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자유형과 평형을 어느 정도 마스터했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1km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고 수영을 시작하기 전보다 체중도 5kg이나 줄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대 잡던 손이 이제는 물살을 가릅니다. 이 말은 제가 첫 수영대회에 나갔을 때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66살이 되던 해 수영 강사의 권유로 시니어 수영 동호회에 가입했고 강북 지역 실버 수영대회에 출전했습니다. 50m 자유형에 참가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그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대회에서 만난 한 코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평형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고관절 유연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낮습니다. 알고 보니 제 체형과 관절 구조가 평형에 특히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영에 집중해서 훈련했고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복지관 코치진들은 70살 가까운 나이에 이런 발전 속도는 처음 봅니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제게 전국 마스터즈 대회 도전을 권유했지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나이에 전국 대회라니 부담스럽기도 했고 가족들의 반응도 걱정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 나이에 웬 수영 타령이냐며 반대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남편을 위해 늘 따뜻한 국물을 준비하고 빨래와 살림을 도맡아 하던 아내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을 텐데 갑자기 수영에 미쳐버린 남편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영을 시작한 후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본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도 함께 복지관 수중운동 교실에 등록했고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제2의 신혼여행은 수영장에서 시작됐어요 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한된 연금으로 수영용품을 구입하고 강습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67살인데도 여전히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헛짓거리냐며 걱정했습니다. 특히 무릎 상태를 염려했죠. 하지만 지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후에는 그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대회장에 응원 오는 날은 제게 가장 설레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10살 손자와 함께하는 수영 레슨은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더 벌려요. 그렇지 이제 팔을 쭉 펴세요. 라며 저에게 코치 역할을 하는 손자를 보며 세대 간 새로운 유대가 형성됨을 느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딸은 수영하는 아빠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제 훈련 일지와 대회 소식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69살이 되던 해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70살 이상 부문에 출전했습니다. 50m 평영에서 3위, 100m 평영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35년 택시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중이염으로 인한 좌측 청력 저하가 걱정되었습니다. 수영할 때는 평형 감각이 중요한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물속에서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훈련한 근육 기억과 풍부한 경험으로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는 아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제게는 그런 비용도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라며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후 코치진은 더 큰 무대를 권유했습니다. 강 어르신 세계 마스터즈 대회에 도전해보세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지만 점점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마스터즈 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등을 모두 합치면 약 7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 부부의 한 달 연금이 127만 원인 상황에서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수영장 관계자와 동호회 회원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강 선생님을 위한 후원 모금을 해봅시다. 수영장에서 바자회가 열렸고 지역 언론에 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35년 택시 운전한 70살 기사, 세계 수영 무대에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7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택시 운전 시절에는 몰랐던 다른 형태의 부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열린 세계 마스터즈 대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여권 발급부터 영어 안내문 이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강태훈입니다. 70살이고 평영 선수입니다. 영어로 이 문장 하나를 외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대회장에서 외국 선수들에게 당당히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70세에서 74세 부문 50m 평영 예선을 통과하여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세계 각국의 노년 수영 선수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72세 선수 다나카시와는 언어가 달라도 수영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메달보다 소중한 건 이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 말은 교토 대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70살의 세계 무대에 서고 준결승까지 진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폐지구력이 향상되었고 고혈압 약 복용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관절염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수술 없이 이 정도로 관절 기능이 회복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상의 활력과 목표가 생기면서 은퇴 후 느꼈던 우울감과 무기력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수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월 127만 원의 연금으로 수영 훈련비 월 35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로 알뜰하게 생활합니다. 식비와 공과금을 최소화하고 옷이나 신발도 꼭 필요할 때만 구입합니다. 그래도 수영에 쓰는 돈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실버 수영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 이틀 노인복지관에서 수중운동을 가르칩니다. 회당 5만 원을 받아 월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수영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가끔은 아내와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복지관 수업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처럼 제한된 연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75살이 되는 다음 세계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75세에서 79세 부문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형 마스터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사용법을 모두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할아버지의 수영교실 봉사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인생은 목표가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제 결승점은 100세 수영입니다. 저는 100살까지 수영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록이나 메달보다는 그냥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35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제 손은 이제 물살을 가르며 제2의 인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물 위에서 찾은 열정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에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지 않은 것만이 늦은 것입니다.